는 능동이라는 것과 수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능동이 뭐고 수동이 뭐야? 무슨 차이야? 능동은 뭐뭐 하고 있는 거고, 수동은 뭐뭐 된 거. 자, 능동은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동은 이게 숫자가 받을 수거든요. 받을 수. 동작을 네.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동작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거에 동사에 영향을 받거나 동작을 당할 때 쓰는 걸 우리가 수동태라고 합니다. 수동이라고 하고 그 내용을 가지는 걸 수동태라고 하죠. 그래서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비동사에다가 과거분사 pp를 붙여서 만들죠.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능동은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거고, 수동은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를 씁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시죠? 능동태 문장에서 수동태 문장 만들기. 자, 예문을 보면은 many people respect the teacher. 주어, 동사, 목적어. 얘가 무슨 문장이야? 얘가 능동의 문장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능동의 문장에서 수동으로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비동사에다가 ed, 그쵸? 비동사 ed 붙이는 거 맞는데 먼저 뭐가 나와야 돼? 능동태에 있던 목적어가 주어로 나와야 되지. 주어로 나오고 그리고 나서 비동사 pp 붙이면 됩니다. 여기 뒤에 있는 건 뭐라고 했어 우리가? by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해서 행위자라고 했었죠. 앞에 있는 능동태의 주체가 수동태에서는 뒤로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행위자로 뒤로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인 수동태 만드는 방식이었고요. 이건 예전에 또 했었던 거죠. 자, 여기는 보시면 by 플러스 행위자는 뭐다? 생략이 가능하다.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네. 않습니다. 그냥 생략 가능하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시제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비동사 플러스 pp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든다고 했어. 그러면 얘의 시제를 바꿀 땐 당연히 뭐만 보면 돼? 얘를 보면 되겠지. 그럼 당연히 과거 시제, 수동태 과거 시제면 비동사의 과거형에다가 pp를 붙이면 되겠죠. 네. 그리고 미래 시제인 경우에는 will을 붙여서 will be pp. 그리고 진행형일 때는 bing를 붙여서 pp.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얘는 사실 뭐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비동사를 바꿔주시기만 하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조동사가 붙을 때도 있었죠. 여러 가지 형태를 얘기를 할 건데, 부정문과 의문문, 그리고 조동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얘기입니다. 부정문은 우리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비동사 얘기할 때 비동사가 들어있는 모든 문장의 부정문과 의문문은 동일한 원리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부정문은 당연히 뭐 비동사 뒤에 not, 아, 그죠? 그러니까 수동태 부정문도 비동사 뒤에 not 그리고 pp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지. 의문문은 똑같아요. 의문문은 비동사 뒤에 죄송해요. 비동사가 문장의 앞으로 나오는 거지. 문장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나머지 그대로 pp까지. 조동사는 사실 조동사는 이미 여기서도 얘기했던 거긴 하거든요. 왜? will이 조동사였잖아. 조동사 뒤에 뭐 쓴다고 했죠, 우리? 동사원형. 그러니까 조동사 BPP. 단 여기서 B는 동사 원형 B를 써야 되겠죠? 네. 여기서 나오는 비동사들은 각각 주어에 맞게 시제에 맞게 바꿔서 어, MR is라든지 was were 바꿔서 써줘야 되지만 여기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그래서 B가 나와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네, 기본적인 거고요. 이제 오늘은 사실 여기서부터가 핵심이긴 합니다.
4형식의 수동태와 5형식의 수동태. 자, 4형식의 수동태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까 우리가 능동에서 수동을 만들 때 주어를 뭘로 가져왔지? 능동태에 목적어. 목적어로 갖고 왔지. 그러면 이 목적어가 만약에 두 개라면, 즉, 4형식 문장에 목적어가 두 개가 있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러면 예. 목적어가 이렇게 두 개라면 수동태도 당연히 두 가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IO, DO의 문장 형태에서 IO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 수도 있고요. DO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 때 IO 앞으로 나오고 BPP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사실 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제? 이거죠.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IO 앞에다가 뭘 쓴다? 전치사 쓴다. to for of. 요거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4형식 문장에서 즉 주어 동사 주어 동사 IODO에서 3형식으로 변형하는 거 있었죠. 네.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DO to for of IO. 요거 기억하시나요? 네. 자, 이럴 때 우리가 IO가 DO와 자리가 교차되면서 IO 앞에 전치사를 쓴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O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 때는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자리가 교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DO가 만약에 주어로 해서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DO와 IO의 자리가 교차가 됐죠.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 to for of가 필요하다고요. 이때 쓰는 to for of는 뭐에 따라 달라져? 아이오. 수요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었죠. to for of는 수요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문으로 보면 My uncle gave me some advice. 이렇게 되겠죠? 자, IO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면 I gave는 과거니까 was given이 되겠죠? DO 그대로 내려옵니다. Some advice. 행위자 my uncle, by my uncl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당연히 생략할 수 있고요. 자, 문제는 뭐라고요, 이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썼을 때. 그래서 some advice was given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죠. 근데 이제 나머지 IO 쓸 때 뭐가 필요하다고? 전치사가 필요하다고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네. 그리고 오형식의 수동태. 오형식의 수동태는 너무 쉬워요. 단지 목적어 뒤에 뭔가 하나 딸려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써야 될지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아. 어렵지 않습니다. 목적격 보호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똑같이 내려오는데 단, 동사 원형인 경우에만 투부정사로 바꾼다만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다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왜 헷갈려 하냐면 사역동사의 동사 원형 쓰고 지각동사의 동사 원형 쓰고 또는 현재 분사 쓰고 막 이런 거를 생각을 다 하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오형식 문장의 목적격 보어가 동사 원형이면 얘만 투부정사로 바뀌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이 따라오면 됩니다. 그냥. 자, 예를 들어서 자, they named the dog Max. 자,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죠. 목적격 보어 그대로 내리면 된다고 했어. 네. 자, 그 다음에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인 경우에는 목적격 보어 우리가 뭘로 써? 동사 원형을 쓰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투부정사로 바꾸면 돼요. 선생님 여기 분사라고 써있는데요. 분사이면 분사로 그냥 쓰면 됩니다. 현재 분사겠죠. 과거 분사도 물론 있겠지만. 자, 그럼 어떻게 돼? The manager made the staff stay late. 얘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어죠. 목적격 보어인데 동사 원형이지. 뭘로 바꾼다고?
투부정사. 투부정사. 얘도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인데 동사 원형이죠? 그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투부정사. 근데 현재 분 지각 동사니까 현재 분사도 가능하죠?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데, 사형식 아까 수요동사에서 우리가 간접 네. 목적어를 주어로 혹은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지. 근데 수요동사가 이런 동사들인 경우에는 사람을 주어로, 즉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수동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이거는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IO, DO죠. 자, 네. IO를 주어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His brother was bought a watch by hi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 그의 동생은 구매되었다. 엥? 동생을 사고 팔 수 있어? 사람을? 안 된다는 거지.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만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동사들도 있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주의를 좀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동사구의 형태, 주의해야 할 수동태. 네. 자, 동사구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동사구라는 거는 혼자서 쓰이는 게 아니라 동사에다가 전치사나 혹은 부사 따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 하나의 덩어리를 말했죠? 얘네들을 수동태로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 이 메인 동사, 얘만 BPP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ran over 이라는 동사구를 수동태로 만들면 얘를 run over 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얘만 바꾸시면 됩니다. BPP로. 어렵지 않나요? 얘도 했었던 거고. 중요한 건 요거죠? 요거 진짜 중요하죠? 요거는 말해도 안 봅니다, 애들이. 자,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 동사. 아까 우리 수동태 만들 때 주어로 써야 되는 게 뭐였어? 목적어였지. 그럼 만약에 목적어가 없어. 그럼 수동태를 네. 만들 수 있어? 당연히 없겠죠. 네. 그래서 자동사,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는 당연히 수동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되고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was, appeared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마치 보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얘가 자동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타동사. 우리 예전에 ing로 만들 수 없는 동사들 하면서 한번 배웠어요. 진행형 할 때. 그때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진행형으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배웠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동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수동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맞아서 틀려서 물어볼 거예요. 자, 네. 마지막 이제 뭐 관용 표현 요거 다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했던 이 교재들은 이 내용은 교재에 다 나와 네. 있어요.